안녕하세요. 언남초 1학년 친구들. 오늘은 선생님하고 국어나 246쪽부터 함께 공부할게요. 246쪽을 펴주세요. 246쪽입니다. 246쪽 겪은 일이 잘 드러나게 글 쓰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246쪽이 1번 보면 지호가 겪은 일을 들어봅시다 라고 되어 있죠. 지호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선생님이 들려줄게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체육 시간에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했다. 모둠을 나누어 이어 달리기를 했다. 우리 모둠은 4등으로 꼴찌를 했다. 나는 힘들게 달렸는데도 꼴찌를 한 것이 실망스러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친구들이 힘내, 다음 기회가 있잖아 라고 말해주어서 다시 기분이 좋아졌다. 자, 친구들, 선생님이 들려주는 지호가 겪은 일을 잘 들어보았나요? 네. 그러면 친구들 247쪽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247쪽입니다. 자, 지호가 겪은 일을 정리해 볼 건데요. 지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함께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은 붙임딱지를 이용해서 붙일게요. 붙임칠에 있는 붙임딱지를 사용해서 지호가 겪은 일을 정리해 볼게요. 자, 붙임칠, 붙임딱지를 준비해 주세요. 자, 붙임딱지 7을 준비한 친구들은 선생님과 함께 지호가 겪은 일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언제 있었던 일인가요? 언제 있었던 일이죠? 체육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체육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어디에서 있었던 일인가요? 어디에서 있었던 일인가요? 그렇죠. 운동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운동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친구들이 한 말은 무엇인가요? 친구들이 한 말은 그렇죠. 힘내, 다음 기회가 있잖아 라고 말했죠. 친구들이 힘내, 다음 기회가 있잖아.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나요? 지호가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을까요? 그렇죠. 실망스러웠다가 기분이 좋아졌죠. 자, 이렇게 지호가 겪은 일을 붙임딱지를 이용해서 정리해 보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247쪽의 3번 운동장에 지호가 겪은 일을 순서대로 정리해 볼게요. 자, 연필을 들고 이제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여러분이 쓸 거예요. 운동장에서 무엇을 했죠? 그렇죠. 이어 달리기를 했죠. 이어 달리기. 운동장에서 이어 달리기를 했어요. 첫 번째 이제 이어 달리기를 했고, 두 번째 지온의 모듬이 꼴찌를 했어요. 지온의 모듬이 꼴찌를 했다. 지온의 모듬이 꼴찌를 했다. 지온은 실망스러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열심히 했는데 꼴찌를 해서 지호가 많이 실망스러웠나 봐요. 지호는 실망스러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다음 4번 맨 마지막은 누가 위로해 주었죠? 그렇죠. 친구들이 위로해 주어서 기분이 좋아졌다. 너무 실망스러워서 마음이 안 좋고 슬펐는데 친구들이 위로해 주었죠. 그래서 기분이 다시 좋아졌어요.
이렇게 지우가 겪은 일을 시간 순서에 맞게 같이 정리해 보았어요. 그러면 248쪽 지우가 겪은 일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했어요. 다음 4번은 제목을 정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알아봅시다. 제목을 정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자, 친구들이 하는 말을 한번 볼게요. 겪은 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점을 생각해야 돼. 제목을 정하는 방법. 첫 번째, 겪은 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점을 생각해야 돼.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해. 세 번째는 겪은 일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나 물건을 제목으로 할 수도 있어.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제목을 정하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겪은 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점을 생각해야 돼.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겪은 일 중에.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뭘까? 글을 쓰는 사람이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뭘까? 다음, 겪은 일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나 물건을 제목으로 할 수도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제목을 한번 붙여볼게요. 우리가 제목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지호가 겪은 일을 순서대로 우리가 시간에 맞게 정리를 해봤어요. 운동장에서 이어달리기를 했고, 열심히 달렸지만 지호는 모둠이 꼴찌를 했고, 지호는 실망스러워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친구들이 위로해줘서 기분이 다시 좋아졌죠. 지호가 이렇게 여러 일들을 겪었는데 어떤 제목이 좋을까요? 지호가 겪은 일에 여러분이 제목을 붙인다면 어떤 제목이 좋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한번 까닭도 써보세요. 5번에 어떤 제목이 좋을지 생각해보고 제목을 쓰고 왜 그런 제목을 썼는지 한번 그 이유도 한번 써보세요. 잠시 화면을 멈추고 247쪽에 지우가 겪은 일을 시간 순서 맞게 정리한 것을 다시 보고 248쪽에 5번 어떤 제목이 좋은지 제목을 쓰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한번 써보세요. 자, 다 써보았나요? 자, 예를 들어 제목을 어떤 제목으로 했는지 이렇게 교실에서 수업을 하면 이제 친구들이 막 발표하고 친구들이 붙인 제목을 발표하면서 친구들은 어떻게 제목을 붙였는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렇게 까닭도 들어보는 시간이면 좋을 텐데 오늘은 영상 수업이라서 선생님이 이제 먼저 어떻게 했는지 먼저 보여주고 다음 시간에 어떤 제목을 붙였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고마운 친구들 라고 붙였어요. 이제 선생님은 고마운 친구들이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왜 그렇게 붙였냐면 지호를 위로해준 친구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다른 제목을 붙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자면 어떤 친구는 체육 시간에 있었던 일, 왜냐하면 체육 시간에 있었던 일, 이어달리기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목은 친구들마다 다르게 붙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제목을 썼고 왜 그 제목을 썼는지 그 까닭을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엔 이제 여러분이 할 차례인데요. 249쪽에 6번을 한번 봐주세요. 249쪽에 6번. 자,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 글을 쓸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자, 겪은 일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쓰고 그 다음에 겪은 일을 다 쓴 다음에 그 겪은 일이 일어났을 때 생각이나 느낌을 쓰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집에서 친구들과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다. 맛있는 음식도 먹었다. 친구들이 선물을 주고 축하해 주었다. 나는 고맙다고 했다. 자, 그때 생각이나 느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고맙다는 생각을 했고 정말 잊지 못할
생일 잔치였다. 이렇게 썼지요. 네. 그러면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여주었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이 겪은 일에 대해서 글을 쓸 거예요. 자, 여러분은 여러분이 겪은 일에 대해서 쓸 거예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잠시 화면을 멈추고 자신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 그리고 생각이나 느낌도 한번 써보세요. 어떤 이야기도 좋습니다. 자, 잠시 화면을 멈추고 6번에 1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써보세요. 자, 다 써보았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목 붙이는 걸 해볼 거예요. 자신이 겪은 일과 생각이나 느낌을 쓰고 어떤 제목을 붙이는지 한번 붙이면 좋을지 여러 가지 제목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자면 아까 그 생일잔치에 대해서 쓴 친구는 제목을 즐거운 생일잔치라고 써도 되고요. 또는 잊지 못할 생일잔치 이렇게도 써도 되지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겪은 일과 생각이나 느낌을 쓰고 어떤 제목을 붙일지 떠올려 보세요. 제목이 떠올려서 생각이 난 친구는 3번 보세요. 겪은 일이 잘 드러나게 글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 그리고 생각이나 느낌을 썼죠. 이 내용을 가지고 제목까지 붙여서 한 편의 글을 완성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잊지 못할 생일잔치. 지난주 수요일은 내 생일이었다. 우리 집에 친구들을 초대해 생일잔치를 했다. 친구들과 함께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엄마께서 해주신 불고기, 미역국, 잡채 등 맛있는 음식도 먹었다. 친구들은 나에게 작은 선물을 주었다. 나는 친구들에게 생일을 축하해 주어서 고맙다고 했다. 그리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도 고맙다는 생각을 했다. 정말 잊지 못할 생일잔치였다. 이렇게 자신이 겪은 일과 생각이나 느낌을 쓰고 그 다음에 제목도 붙여서 겪은 일이 잘 드러나게 글을 한 편 썼습니다. 여러분도 249쪽에 3번 겪은 일이 잘 드러나게 글을 써보세요. 그리고 다음 등교일날 3번을 발표해 보도록 친구들 앞에서 발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직 다 못 쓴 친구들은 수업이 마치고 영상 수업이 마치고 천천히 제목과 겪은 일이 잘 드러나게 글을 써보세요. 오늘은 선생님과 249쪽까지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선생님하고 함께 재미있게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자, 1학년 친구들, 선생님하고 지금 이 시간에는 국어 활동을 공부할 거예요. 국어 활동 82, 83쪽을 펴주세요. 82, 83쪽. 82, 83쪽 폈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국어 활동 82쪽부터 천천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1번 준호의 일기를 읽고 부족한 점을 바르게 말한 친구를 모두 찾아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준호의 일기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000땡땡년 11월 25일 금요일 날씨 햇님이 웃는 날 제목 연날리기 연날리기를 했다. 연은 날개도 없는데 계속 날았다.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고 나는 것이 신기했다. 참 재미있었다. 자, 이 내용이 준호의 일기예요. 이 준호의 일기를 읽고 부족한 점을 바르게 말한 친구를 찾는 거예요. 자, 그럼 친구 한 명 한 명 한번 읽어볼게요. 어디에서 있었던 일인지 쓰지 않았어. 그렇죠. 어디에서 연날리기를 했는지 안 썼죠. 네, 맞았습니다. 바르게 말했죠. 무엇을 했는지 쓰지 않았어. 무엇을 했는지 쓰지 않았어요? 연날리기 했다고 썼지요? 네, 이건 틀렸어요. 누구와 있었던 일인지 쓰지 않았어.
그렇네요. 누구와 연날리기를 했는지 쓰지 않았네요. 맞지요? 바르게 말했습니다. 왜 재미있었는지 쓰지 않았어. 그렇죠. 왜 재미있었는지 쓰지 않았어. 자, 맞습니다. 그냥 참 재미있었다 라고만 썼어요. 자, 이렇게 바르게 준호의 일기에서 부족한 점, 더 이런 부분은 더 써야 됩니다 하고 바르게 얘기한 친구는 3명의 친구였어요. 그러면 우리 83쪽 국어활동 83쪽을 보고 준호가 겪은 일과 그때 준호의 마음이 잘 드러나게 고쳐 써볼게요. 자, 연날리기를 했다 라고만 썼어요. 준호는. 그런데 친구가 바르게 쓰도록 고쳐줬지요.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있었던 일인지 써야지 라고 알려줬어요. 연날리기를 했다 라는 건 그냥 있었던 일만 얘기하는 거죠.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있었던 일인지 써야지. 그러면 이 3가지를 더 써야겠죠. 먼저 친구들이 먼저 해보고 선생님하고 같이 해볼게요. 잠시 화면을 멈추고 천천히 써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써야 돼요. 자, 다 썼나요? 자, 그럼 선생님하고도 한번 해볼까요? 오늘 오후, 언제 오후죠? 어디서? 공원에서 누구와? 아빠와 연날리기를 했다.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쓰면 더 좋은 일기가 되겠죠? 그럼 2번째, 참 재미있었다 보세요. 어떤 점이 재미있었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재미있었는지 써야지 하고 알려주고 있어요. 어떤 점이 재밌었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재밌었는지 구체적으로 써야지 하고 친구가 알려줬어요. 그럼 여러분이 참 재미있었다를 친구가 말해준 대로 고쳐보세요. 어떤 점이 재밌었는지, 왜 그것이 재밌었는지 고칠 건데요. 잠시 화면을 멈추고 천천히 생각하면서 써봅니다. 다 썼나요? 네. 자, 그럼 선생님하고 한번 해볼게요. 어떤 점이 재밌었는지, 왜 그것이 재밌었는지. 예를 들자면, 오랜만에 아빠와 공원에 나와 연날리기를 하니 재미있었다. 왜 재밌었어요? 아빠와 오랜만에 연날리기를 하니까 재밌었대요. 그래서 다음에 또 하고 싶다라고 썼어요. 참 재미있었다 보다는 훨씬 구체적이고 준호의 마음이 더 잘 드러나 있죠? 네, 이렇게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일기를 쓸 때 겪은 일만 간단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있었던 일인지 구체적으로 써야 되고요. 생각이나 느낌을 쓸 때도 참 재미있었다, 참 신났다, 참 기뻤다 라고 간략하게 쓰기보다는 왜 재밌었는지, 어떤 점이 재밌었는지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더 좋답니다. 자, 오늘은 겪은 일이 잘 드러나게 글을 쓸 수 있는지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웠고 국어활동에서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선생님은 오늘 83쪽까지 함께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서 함께 공부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